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이번 수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기자, 수험생들이 지금 입시를 하고 있나요? 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반부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부터는 1교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이 다가오면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비 소집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시험장 건물 안까지 수험생들이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수험생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자신이 시험 볼 교실과 자리를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장 주변에서 수험생 응원이나 격려 행사가 모두 금지돼 시험장 앞은 조용한 모습이고요. 수험생 부모들도 자녀들이 입실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늘어난 수험생 6,9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일반 시험장 16곳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2곳,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2곳 등 고사장 20곳이 설치됐고요.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어젯밤 10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없지만 서귀포구 수험생 1명이 확진자의 밀접촉자로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재측정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장 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요. 지난해와 달리 좌석 칸막이는 2교시 후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만약 시험장 입실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주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고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제1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제주 MBC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도민 의견 조사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자 쪽에 미리 알려줬다는 MBC 보도 또한 사실이었고, 제주도가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림타워 카지노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평가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주 MBC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조례와 시행 규칙의 평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조사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 조사 지침에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짬짬이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시 사업자 측에 확정되지도 않은 지침을 참고하라며 안내했고, 정작 지침을 제정한 뒤에는 비공개 문서라며 카지노 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에서 주변 지역 기여 방안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이고, 도민 의견 수렴은 300점에서 200점으로 낮추면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카지노 영향평가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했고, 관련자 3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MBC 보도 직후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그런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 카지노 허가를 무효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의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 논란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며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종합계획 용역 보고서에 포함된 내국인 카지노는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 중의 일부라며 현행법상 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카지노 업계의 수건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도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제주 신화월드에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상권 영향평가가 부실한데도 서귀포시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도의원은 제주 신화월드에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의 허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업자가 매장 면적을 축소해 신고했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서가 너무 허술해 새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문종태 도의원은 이 같은 중대한 하자에도 서귀포시가 39일 만에 속전속결로 허가했다며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 봐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상임연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1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나? 또 사업자가 해외 명품과 고가 브랜드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중저가 브랜드가 40%에 이른다며 지역상권 피해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저가 제품 판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팀이 있으니까 이 TF팀 운영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홍명환 도의원은 사업비 과다 책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비 50억 원과 민원 처리 비용 22억 원, 예비비 372억 원 등 일부 사업비 항목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는데도 검증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내용이 만일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이제 변경하거나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업자 선정 과정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소송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시행 여부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죠. 시민들뿐 아니라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뚜렷하게 반대하는 기초단체장들도 있습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 9개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최근 전남 광주와 경남도 등 전국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 구청장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청장님들은 의견이 일치돼서 그걸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기에 대한 거는 내년에 일단 하기는 하되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힌 단체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를 떠나서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안 보는 거는 절대 반대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행정 편의의 가장 기본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민원들이 약간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휴가를 쓰고 나오지 않으면 민원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부산에서
공무원 점심휴무제 도입을 확정한 곳은 중구 한 곳. 부산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는 내년 1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위해 개별 구군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날씨도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듯 합니다. 수능일인 오늘 제주도는 비 소식 없이 맑고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현재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점심시간 이후 낮 시간대에는 18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귀갓길에는 다시 쌀쌀해질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가득 껴있는데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올랐습니다. 북부 11도, 남부 13도, 동부 지역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오늘도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날씨가 다시 급변하겠는데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날이 부쩍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 서귀포 모 대리점이 기사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7차례에 걸친 노사교섭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 수수료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2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에 따라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해 쟁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9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제주시 조천읍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선열 추모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19회 애국선열 합동추모식을 겸해 열린 어제 기념식에서 광복 회원과 시민들은 순국 선열의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 헌시를 낭독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희생자 보상금 9천만 원은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서사로름과 정뜨르비 행장 학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희생자 8천만 원과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한 197명에 대한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23건, 4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은 박모 씨 등 109명이고 법인은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미납한 모 주식회사 등 88곳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13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진입을 10분 동안 막은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2014년 공사장 출입구에서 동료들과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인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전 연인인 피해자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조치에도 또다시 허락 없이 들어가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